그런데 식당 안이 비어 있습니다. 누군가 들어오는데요. 언니! 있나 봐. 얼른 갔어? 몰라, 어디 갔나 봐. 언니 여기 앉아. 내가 밥 차려줄게. 손님이 직접 밥을 차린다고요? 자, 여기 반찬 있나 본데요. 아, 맛있는 거 많이 해놨네. 이것저것을 뒤지며 음식을 찾습니다. 야, 아홉국도 맛있게 끓여놨네, 언니가. 도대체 무슨 식당인 걸까요? 주인 할머니가 도착하셨습니다. 아이고 왔어? 어머, 우리 갔다 왔어? 아이고, 언니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챙겨갖고 지금 밥 먹고 있어. 잘했어. 아유, 어머니 없으신데 그냥 막 와서 밥 먹어도 돼요? 아 그래 되죠. 괜찮지. 좋지 뭐. 다 동네 사람이니까. 다 우리 동네 친한 동생들이니까 그런 건 상관 안 해. 아유, 좀 밥 좀 먹어도 돼요? 네. 식사 좀 하셔. 밥값 내가 낼게. 밥값이 얼만데요, 어머니? 6,000원. 6,000원이요? 이거는 대충 꺼낸 거야. 이만해. 이걸로 하나야. 이곳의 메뉴는 상을 가득 채울 만큼 푸짐한 백반입니다. 숙주나물, 취나물 등 13가지 반찬과 생선조림 국까지 총 15가지 찬이 나오는 푸짐한 한 상이 단돈 6,000원. 반찬은 계절마다 구할 수 있는 나물 위주로 준비하는데요. 모두 할머니가 직접 만드십니다. 손맛이잖아. 장갑 끼고 비누로 마시지. 특별한 비법보다는 정성 들여 만드는 것이 할머니 맛의 비결이라 하네요. 꼭 하려고 하는 반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 가족들이 먹는 반찬이다 생각하고 정성을 들여야 된다. 이런 할머니의 정성이 소문이 나선지 손님이 많은데요. 문제는 하루에 딱 2시간밖에 영업을 안 해 먹는 게 쉽지 않습니다. 예약 안 했는데 2명 예약 안 해도 안 돼요? 밥 먹을 수 있나 하세요. 전화 안 하셨지? 우리는 지금 서울서 와서 여기 찾아왔는데 밥을 그건 뺏지 당한다고. 아니 저번에도 안 받고 당했어요. 근데 주문 먹고 안 주문 가고. 여기로 오셔. 아이고 내가 못 살아 했더니. 식당에 먹고 싶을 때 오는 거잖아요, 어머니. 아니 그래도 내가 네.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되니까. 예약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못 먹으면 안 되잖아. 맛있다는 소리만 듣고서 예전에도 한번 보고 맛있다는 소리 듣고서 그냥 왔죠. 예약 안 하면 못 먹는데요, 잘. 예, 근데 지금 앉으라 그러니까 저도 운이 좋은 건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. 점심시간 2시간 동안 30명만 손님을 받다 보니 부지런하지 않으면 맛을 볼 수 없는 식당이랍니다. 집에서 하려면 힘들죠. 가짓수가 많아서. 근데 여기 봐봐. 생선 있지, 멸치 있지, 버섯 있지, 김치 있지, 다 있잖아. 이렇게 이거 이렇게 못하죠. 오늘 생일상 받는 거나 똑같네. 반찬이 푸짐하니 조금 먹다 보면 금세 밥 한 그릇이 뚝딱입니다. 이 집에 반찬도 맛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서민 먹기는 너무나 좋은 식당입니다. 이쯤 되니 할머니 반찬의 인기 비결이 궁금해지는데요. 다음 날 아직 해도 다 뜨지 않은 오전 5시. 새벽부터 정신없이 분주하신데 혼자서 그 많은 반찬을 다 해야 하니 늦어도 새벽 5시엔 일어나야 합니다. 11시부터 시작하니까 빨리 해서 싹 준비 딱 해놔야 돼. 반찬 가짓수가 많다 보니 항상 일찍 일어나도 바빠 종종 걸음을 쳐야 합니다. 반찬이 딱 한 그 시간이 딱 2시간 그 정도가 맛있지 지나면 맛없어. 왜냐면 색깔도 자꾸 파란 색깔 변해가잖아. 그러면 손님상에 내놔도 별로 그게 없어가지고. 음식은 바로 해야 맛있어서 반찬은 매일 새로 만듭니다. 그래서 쉴 틈이 없는데요. 사실 하루에 손님을 30명만 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.
몇 년 전 몸이 크게 아픈 후 가족들이 식당을 못하게 해 하루에 30명만 받겠다고 약속하고 다시 장사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. 여기는 또 이 동네에서 나는 뭐 고춧가루, 참기름, 뭐 마늘 이런 거 다 동네에서 나는 거 쓰니까 좀 좋은 거 쓸수록 맛있잖아요. 그거 이제 정성이 들어가야지. 특별하진 않아도 우리네 집에서 할머니나 어머니가 해줄 법한 그야말로 집밥 같은 반찬들입니다. 시금치부터 비름나물, 쓴바귀, 취나물 등 6가지 나물 밑작업이 끝났습니다. 그런데 할머니가 이렇게 반찬 많은 백반집을 하신 이유가 있다네요. 점심 밥을 달라면 반찬을 몇 가지씩 해드리고 그랬더니 너무 맛있다고 밥을 해라고 막 하고 오면은 그냥 사람을 자꾸 뭐 이거 맛있다고 해가고 보내고 하니까 뭐 맛있다고 그러니까 또 나도 거기에 신이 나고 이러니까 이거를 하게 된 거지. 할머니는 원래 토종닭 백숙집을 했었다는데요. 밑반찬으로 내놓던 음식 맛에 반한 손님들이 많았고 이젠 아예 백반집으로 업종을 바꿨다고 합니다. 새벽부터 영업시간 전까지 줄곧 서서 해야 하는 작업. 힘들다고 할 법도 한데 할머니는 한 번도 고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. 요즘 말로 덕업일치라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 즐겁다고 하십니다. 이제 반찬이 완성됐습니다. 이제 국 뿌려야 되고 생선 졸여야 되고 밥 해야 되고 아직도 할 게 많아요, 어머니. 할 게 많아요. 새벽부터 4시간을 서서 일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. 이제 메인 반찬이 남았는데요. 손님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고등어 조림도 만들고 국도 끓여야 합니다. 음식 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. 아무 생각도 안 하니까 이것만 음식만 해. 오늘 하시죠? 예. 세 사람 갈게요. 11시부터 1시까지예요. 그 안에 네. 오세요. 예. 또다시 울리는 전화벨. 이 시간쯤 되면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. 11시부터 1시까지니까 그 안에 오세요. 이렇게 다 그럼 아시는 분들은 전화를 미리 하고 오시네요. 거기 이제 뭐 보면은 전화가 나가 있대. 전화번호가 찍혀 있대. 직접 올리신 게 아니에요? 나는 한 번도 올려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할 줄 문자도 안 했는데 뭐. 따로 홍보한 적도 없는데 아름아름 손님들의 입소문으로 유명해졌다고 하네요. 전화를 받는 사이 고등어 조림이 맛있게 익었습니다. 꼬박 5시간을 한 번 앉아보지도 못하고 일한 덕에 음식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. 그런데 이때 동네 주민 한 분이 농사지은 오이를 들고 오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먹게. 네. 아니 저기 이 고추 말린 거 갖고 왔는데 응. 저기 여기다 놨어요. 여기다. 동네 사람들이니까 농사 짓는 거 많이 갖다 줘요. 우리 집에 농사 지니까 네. 여기 있는 거 이런 거 다 갖다 주더라. 이것들로 반찬을 하신다네요. 이거 고구마도 갖다 주고 옥수수도 갖다 주고 감자도 갖다 주고. 자 언니 내일 손님 해드리라고 호박잎 내가 따서 껍데기 싹 싹 벗겨갔어. 빗겠어? 나는 그거 잘 못 빗겨. 잘했네. 그리고 내일 된장에다가 응. 양파 좀 넣고 청양고추 좀 썰어서 넣고 마늘 좀 넣고서 빠박빠박 치죠. 언니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또 드리라고 내가 갖고 오고 또 언니가 뭐 있으면 니네 뭐 있니? 이거 없으면 가져가라. 그리고 또 전화해서 또 갖다 먹고 멀리 있는 형제들보다 이웃이 더 좋다. 이 낡은 식당은 할머니가 나고 자란 친정집입니다. 조부모님이 이곳에서 64년 전 식당을 시작하셨고 부모님을 거쳐 할머니가 3대째 이어오고 계십니다. 여기가 시원하고 이렇게 밖에도 저기도 내다보고 이러면 좋으니까 그래서 바깥에서 또 잡수려고 그래가지고.
드디어 점심시간. 10시 좀 넘어서부터 식당 앞에서 시작하길 기다리던 손님들이 안으로 하나둘씩 입장하기 시작합니다. 할머니의 손이 본격적으로 더 바빠지는 시간. 배고픈 손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음식을 내주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. 실내는 물론 야외 테이블도 순식간에 모두 만석입니다. 사장님 여기서 젓가락 숟가락 다 가져가야 돼요? 네. 사장님 이거 먹고 조금 반찬 모자라면 더 갖다 먹어도 돼요? 반찬은 싹 먹어야 되죠. 밥을 주는데. 아, 예, 고맙습니다. 네, 밥은 얼마든지 드리는데 반찬은 예약한 사람들, 뒷사람들 때문에 더 드리지도 못하고 다 그거 골고루 잡숴야 드려. 늦게 온 손님이 못 드실까 하는 걱정과 정성 들여 만든 반찬을 남기지 말아줬으면 하는 바람에 리필은 반찬을 모두 비워야 해주신다고 하네요. 힘들게 왔으니 인증샷은 필수겠죠. 드디어 맛을 보기 시작하는데요. 근데 지금은 또 가을이다 보니까 이제 가을로 가다 보니까 가을 반찬 종류 뭐 가지, 오이, 뭐 고추, 절임 뭐 이런 것들 많이 그런 거 있으니까 그 좋네요. 이런데 계절에 맞게 주니까. 할머니의 밥상을 보면 계절을 알 수 있습니다. 철 따라 나오는 제철 나물과 재료를 이용해 음식을 만드니 몸에도 좋고 맛은 더 좋습니다. 입이 까다스러운데 가정식으로 좋아요. 옛날에 다 이렇게 먹었지. 맛이 있지요. 시골 할머니 옛날에 할머니가 해주시던 맛 그대로 있어갖고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그냥 시골 특유의 그냥 그 손맛. 할머니 둘이 왔어. 맛있게 먹은 손님들이 선물을 주고 갈 때도 많다는군요. 아니, 이런 분이 많지 않잖아요. 건강하셔야지. 우리가 좋지. 아, 오래 먹을 수 있으니까. 네. 많이들 갖다 주셔야 고맙게. 항상 감사하지 뭐.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. 이렇게 해서 갖다 주시고. 먹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모두 기분이 좋습니다. 5,000원 TV에 아이고. 35,000원. 감사합니다. 네. 항상 먹으면 팁 줘가지고. 네, 아, 너무 맛있고 싸니까. 딴 데 비해서 비싸면 안 드려요. 근데 싸잖아요. 이 6,000원짜리 밥이에요, 이게? 10,000원은 받아야 그래도 좀 남을 텐데. 저 갈게요. 제가 좀 설거지 좀 해드리면 좋은데, 아우, 제가 바빠가지고. 네,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. 점심시간이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갑니다. 그리고 오후 손님들이 돌아가면 바로 식당 정리를 합니다. 배고픈데 이제 와봐. 그런데 내가 혼자. 식탁과 의자 모양이 모두 제각각이네요. 틀려요. 다 손님들이 갖다 준 거. 그럴까요? 손님들이요? 우리 집 오는 네. 젊은 저기 있어서 저 단골들이 네. 뭐 이런 것만 나면은 갖다 줘요. 식당 정리가 끝나면 쉴 새도 없이 바로 가는 곳이 있는데요. 바로 오일장입니다. 시골에서 나는 그냥 나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서 사는 거야. 거기 가면. 장사가 끝나면 다음 날 반찬거리를 사기 위해 장에 갑니다. 버스로는 1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매일 왔다 갔다 하십니다. 가까운 데는 이게 뭐 많이 없어요. 또 그 나오는 것만 나오지 양평장 같은 데서는 여기저기서 노인네들이 많이 뜯어갖고 나오시고. 장에 도착하자마자 부지런히 움직이는데요. 버스 시간에 맞추려면 시간이 촉박해서입니다. 할머니는 좋은 재료를 사기 위해 오늘 온 양평장을 비롯해 용문장, 홍천장까지 5일장 3곳을 돌아가며 다니는데 장에서 제일 많이 사는 것은 제철 나물입니다. 많이 나올 때 장날마다 오셔요. 장날마다.
어머니 재료 고르시는 게 좀 까다로우신 것 같아요. 예. 좋아야 돼요, 물건이. 그럼 오늘은 어떤 나무를 사셨을까요? 취나물, 비든나물, 또 저거 고추잎, 또 고사리 이런 거 이제 사는 거죠. 드릴까요? 만 원. 여기 5,000원짜리. 그거 하나. 요즘은 전화만 하면 배달해 주는 것도 많지만 직접 보고 사야 성에 차신다네요. 그래서 번거로워도 매일 장을 찾는다고 합니다. 장에 갔다 오면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는 시간입니다. 돌아오면 바로 또 내일 반찬 준비를 해야 합니다. 그런데 힘들진 않으실까요? 근데 이거 해놓은 거는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. 이유가 있을까요? 아니 힘들면 안 해지 내가. 그런데 이건 내가 이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. 음식 해는 것도 즐겁고 사람 만나는 것도 즐겁고. 나물은 손질해 물에 불려놓는데 너무 오래 담가 놓으면 맛이 떨어져 또 새벽에 나와 물을 짜내야 합니다. 새벽부터 저녁까지 1인이 넘은 나이에도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손님들 때문이라고 하네요. 손님들한테도 너무 고맙죠.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저한테 다 도움을 주시는 분들인데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지.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죽을 때까지 하려고 그래요.